다음은 대덕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대덕면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록별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복지 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다른 면이나 동에 비해서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 대부분 그 고령이신 분들이 위주로 되어 있나요? 예, 고령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또 요새는 또 젊은 학생 젊은 분들도 좀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수급자. 젊은 분들도. 네. 우리 지금 대덕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네, 네. 그래요. 그 기초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그 중복이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요? 네,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한테는 그럼 따로 뭐 어떤 그 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기초연금 수급자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일단 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네. 네. 금전은 어느 정도로 얼만큼을 해주게 되나요? 글쎄요, 뭐 그게 이제 그 기준이 좀 일괄적으로 이제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금액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게 네, 뭐 금액 상한선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젊으신 분들까지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연령대별로 네.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거 파악을 좀 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에 요거는 저기 산업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에 2023년도 걸 보니까 네. 다른 거와는 달리 굉장히 금액이 큰 게 있었어요. 대덕면 손해 사거리의 쉼터 조성 사업을 보는데 예. 잔디블록 포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예. 이게 5,500이었는데 사업비가 예. 변경이 3,800만 원이 올랐어요. 근 한 80%가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9,3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이 소래리 사거리 쉼터 조성 사업은 이제 현장 여건에 이제 배수 시설이 이제 증가하고 쉼터 부지에 가로수 식재 추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요. 추가로 설계 변경된 사항입니다. 배수로 때문에 이게 금액이 갑자기 많이 됐군요. 예, 예. 이것도 아. 주민 참여 예산으로 그때 반영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바로 아래에 2023년 시도 14호선 보도에서 소동산 예, 예. 보도 신설 공사가 있는데 예. 이것도 1억 1,400이었는데 예. 한 5천만 원이 올라가서 1억 6,500이 됐어요. 예. 왜 그럴까요? 이 사항은 이제 보도 포장이 80m가 더 추가로 발생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설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조금 더 예, 늘어나서 예. 그렇게 됐군요. 예,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반복적인 특정 감사를 보니까 감사에서 대덕면이 뭐가 있었냐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한 부분으로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처분 내용이 보니까 주민등록이나 인감 증명의 업무를 추진할 때 법령의 지침
그거를 숙지를 하고 주기적으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법령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법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리 결과는 완결이 나왔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민원에서도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면장님께서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덕면은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죠. 네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변경을 했는데 제가 그 대덕면은 좀 특이 사항이라서 작년에 생정감사를 할 때 자료를 쭉 다 받았었습니다. 네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보다는 주민자치회 할 때가 훨씬 더 체계에 맞게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도 그 주민자치회는 별도로 하고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어디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받았었던 거에서는 강의 협약서 뭐 이렇게 해갖고 한 건 대덕 면장이 직인을 찍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요것도 다른 다른 읍면동에 신청했던 것처럼 네네. 정관하고 강사 근태 사항하고 계약서 그리고 회의 자료, 네네. 회의록 최근 걸로 하나씩만 좀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대덕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15,0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읍면동별로 좀 보니까 여기도 복지팀 직원이 3명 같아요. 맞죠? 복지? 4명입니다. 네, 팀장까지 4명입니다. 여기는 3명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질을 드렸냐면 인구 5,000명인데나 7,000명인데나 다 3명인데 15,000명인데 3명이라서 네. 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좀 의견 들어보고자 좀 말씀드린 건데 4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20페이지인데요. 이 사유 보시면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인데 이 대덕면만 사유가 다 현장 여건 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읍면동에서는 조금 세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긴 다 현장 여건 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군 아닌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 롯데캐슬 앞에 제초 작업 관련해서 좀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네. 이 인도에 지금 제초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저기 산업팀장 김탁근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지금 다 우선 제초 작업했고 롯데캐슬 쪽만 지금 거기 일부 그 화장실 있는데 그쪽하고 이게 쪽 일부 조금씩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제 공통 질문 드리고 있는데 이 체육 대회 관련해서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제 농촌에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뭐 젊은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이제 노령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대해서 많은 또 그 개최 여부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타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 주민 화합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건에 맞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 체육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그 체육대회를 또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의욕이 있기 때문에요.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박근배 의원입니다. 그 면장님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연지동 국수집에 그 민원 해결해 주셨고요. 지금도 감사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덕면에 당농가가 한 13만 수가 넘거든요. 이게 사만리 쪽에 주로 밀집된 겁니까? 맞습니까? 산업팀장 김탁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주변 농가?
예, 별다른 그렇게 큰 다행입니다. 민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18페이지에 보시면요. 1인 수의계약 여성 기업인데 5,8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500까지만 돼 있는데 아마 계약서가 5,800 되지만 실제는 아마 5,500 미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이상 18페이지. 예. 저기 확인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우리 저 대동면에도 살수 미세먼지 차량이 움직이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 저 2년치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좀 갖다 주시고요. 네. 실제로 이게 그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네. 1,540만 원이 이제 재배정이 됐습니다. 예. 환경과에서. 네. 근데 이제 상반기에 12회고 하반기에 16회 분으로 해서 이제 차당 한 55만 원 정도 이런 단가로 한 번 운행하는데 그 단가로 해서 이제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 그 상반기에 계약을 하고 또 이제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계약을 하고 이렇게 상하반기 계약을 두 번 하시는 건가요? 연 두 번 저희는 그렇게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 저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년치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55만 원에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 단가 내려오기가 네. 몇 회에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차당 한 55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와서 100% 계약을 또 하셨나요? 혹시? 이게 저희는 그 장비 임차료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100%로 그 금액대로 해도 큰 뭐 별 문제점은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비 임차료는 100%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뭐 이제 시설비라든가 이러면은 좀 거기서 좀 뭐 계약하는 데 있어서 좀 다운해서 계약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마 그 어떤 단가에 의해서 좀 예산을 배정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좀 그게 사실 그 각 면마다 그 면장님의 재량이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계속. 예. 그러니까 100% 하시는 데도 있고 87%에 하는 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게 뭐 면장님의 뭐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뭐 고려해서 하신 것 같은데 좀 조금 제가 봤을 땐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100%라는 계약이 있다는 것은 저는 못 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좀 잘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근무자가 2년 이상 근무하신 분과 관련된 혹시 그 현황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초과 근무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신 거에 대해서 2년치만 네. 자료 좀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저 산업팀에서 보니까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특히 내동이죠. 내리 쪽에 보니까는 뭐 환경적인 쓰레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팀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내리가 이제 거의 이제 내국인도 많지만 외국인이 이제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도 뭐 안심 특구도 지정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외국인들의 그 기본적인 그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아 가지고 아침만 되면 그냥 쓰레기 전쟁이거든요. 거의 막 쓰레기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간제를 더 많이 다른 지역보다 받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들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시에서도 저희도 시에다 이제 의견도 내고 뭐 어떻게 뭐 그 시민들이 뭐 자발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신고도 하고 이런 제도들은 이제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예산도 또 많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제 좀 시에서 이렇게
예산 같은 거 하면은 적극 좀 저희 대덕면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로사항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위원장님께서는 저기 대덕면에 지금 가장 필요한 뭐 사업이나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진 않았지만 이제 대덕면 청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차례가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현재 이제 부지에다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면 좋은데 약간 주차장이 협소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또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도 그 말씀하셨지만 내리 부분에 이주민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하고 우리 내국인 간의 문화 이 갈등이 너무 심화돼 있고 또 그 야간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리마을에서 상당히 그 불안해하시고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대덕에서는 큰 현안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대덕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대덕면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양성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선 양성면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록별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공사 발주 현황에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저희한테 이제 공사 발주 현황이 쭉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업체별로 몇 번을 했는지 체크를 하기가 엑셀 파일로 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렇게 주시니까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를 보니까요. 명목 뭐 3리, 2리 이렇게 되는 곳들을 보니까 우연일까요? TG건설이 계속해서 했더라고요. 이게 혹시 왜 그랬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산업팀장님 설명하실까요? 마이크 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산업팀장 오인섭입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된 거냐고 여쭤본 건데요. 사유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업체 선정을 할 때 저희 이제 토목 담당 주무관이랑 그다음에 이제 저랑 면장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업종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양성면 관내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뭐 민원 처리도 잘 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무슨 하자가 생겼을 때 즉각 그 대응이 되고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위치적으로 그런 것들만 계속 하시니까 사실 상하수도 설비 공사인데 이 신림 토건도 있고 뭐
뭐 경민 토목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그 동네는 TG건설만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은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수의 계약에 대한 부분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업체들에게 적정하게 다 같이 골고루 배분이 됐는가,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지는 않았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상의를 하시고 하실 때 뭐 우리 동네에 있는 것들도 좋지만 안성에 있는 관내에서도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한 번씩은 주시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급 공사를 하고 싶어서 목을 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기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걸 똑같이 하셔가지고, 예. 이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앞서 우리 이관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쓰던 업체만 계속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TG건설이라든지 시대건설은 제가 이게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읍면동별로 수의계약 3건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시대건설은 다른 부서에도 있거든요. 시대건설이 이 한 면당 3개인 거예요. 한 면당. 근데 시대건설이 참 많이 일을 하네요.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관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별다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업체들을 저희가 좀 챙길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이면은 저희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당연히 쓰실 거지만 많은 또 소규모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안성도 많은 업체들을 좀 다양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성면에 최대 현안 사항 좀 말씀 주시겠어요? 네, 양성면 현안 사항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 양성면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사업계획 접수와 관련한 양성면 반대대책위원회 단체 시의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세한 설명. 아니, 더 다른 것 없으시고 의료 폐기물밖에 일단 현안으로는 금일 6월 19일 금일 그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분과 인근 지역 주민 60여 명이 지금 의료 폐기물 소각장 4차 접수 진행과 관련하여 집단 항의차 오늘 금일 한강유역관리청을 현재 방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안 중인 사항으로 가장 빠른 이슈 사항이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상 지금도 또 거리에서 또 시위를 하고 계시고, 네, 1인 시위 중이시고요. 매일마다 이제 환경청 앞으로 가시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 이장님들 중에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몇 네.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악 차- 좀 되시나요? 아주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까지는 한 모르겠- 3-4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서 1위도 네. 그 같은 편에서 그 양쪽 분류로 좀 나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찬성 측하고 반대 측. 이유인즉슨 그 반대 측은 그 주민의 생존권하고 지역을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헤쳐지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게 있고, 그 또 한간에 또 다른 편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큰 흐름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이후를 진행 사항을 좀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면사무소에서는 반대 입장이신 거죠? 저희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중도적인 입장이에요? 저희 네. 시의회도 안성시도 다 아. 반대 입장인데 면은 또 중립인 저희가 건가요? 좀 조심스러운 게 네. 하루에도 면장님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찬성 쪽에서 네 오시기도 하고요. 그걸 보시고 왜 이쪽 민원은 올라오시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냐 이러면서 올라오시는 근데 분들이시고. 이해하는데요. 네네. 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 이거는 네네. 이 우리 생존권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혐오 시설이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게 생긴다고 했으면 할 당시에 저희가 진짜 실제로 많은 위험이 있는 사업인 건데 네. 이걸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면사무소에서도 지금 저희들도 다 찬성하는 입장도 다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아닌 거니까 네, 예. 당연한 거니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면에서도 이 찬성하시는 분들 찾아온다고 한들
이거는 저희 양성면엔 들어올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좀 연락이 온 건데 이 주민 분이세요, 그냥 양성. 네네. 우리 안지연 주무관님 칭찬 좀 해달라고. 아, 네, 아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상냥하고 밝은 친구입니다. 그래요? 네, 분위기 아, 메이커이기도 하고요. 분위기 메이커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7월 인사가 걱정되는 직원입니다. 아, 다른 데로 갈까봐요? 네. 네, 보내지 마세요. 네, 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박근배 의원입니다. 그 독립운동 역사 만들기 추진 협의가 지금도 회의가 되나요? 지금은 종료했나요? 독립운동 역사마을 추진위원회는 아예 협의회로 굳어져 네, 있고요. 굳어져 있죠. 지금 그러면 회의를 예, 협의회장 저희가 내일은 또 저희가 아카이브 보고회라고 해서 그 역사마을 위원회 분들의 그 여적의 그 사업 성과를 가지고 내일 그 보고회를 개최하는 사항도 있고 활성하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많아요. 월 1회 모이세요? 아니면 그거는 주기적으로 모이기는 하는데 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모이세요? 예, 불특정하게 시기를 정해서 하시는데 불특정하게. 저희가 아예 그 지역에 그 있습니다. 그 역사마을 추진위원 협의회라고 네. 아예 구성된 단체도 있고 보조금 사업도 진행하시고요. 구장터 마을 행사도 작년에 크게 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 참석하실 때마다 수당 나가나요? 이분들한테 수당 드리는 안 건 나가죠? 없습니다. 네, 네, 네. 두 번째로 이거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래서 뭐 최승혁 의원님이 거의 다 질문하셨으니까 뭐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요. 양성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이제 이해 충돌 관련된 이제 발주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은 그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업들은 이해 충돌 소지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뭐 이장님이나 아니면 뭐 주민자치위원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안 계시는 거죠? 그 건설 업체의 그 사장님 그렇죠. 되시는 분이 그분이 계시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전임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건설업체는 있습니다. 전임 전임 아, 주민자치 뭐 회장님이셨던 현직이 아니면 현직 뭐, 아니시니까 뭐 상관이 그거는 뭐 없는 상관없을 걸로 것 저희 보고 같은데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암암리에도 이제 그런 이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뭐 여성 기업이면 이제 같은 이제 가족이 대부분 여성 기업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수의 계약 하시는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회복지직이 우리 그 양성면에 네 분 계시는 거죠? 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저 노인의 우리 총무님도 계시는데 우리 노인의 총무님도 항상 그 복지직 관련돼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업무가 좀 많이 과중되는 건 사실이죠. 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신경 많이 쓰고 계셔서 그리고 또 읍면동보다는 이제 우리 그 저 면 지역들은 이제 노령화가 좀 많이 진척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직하고 너무 좀 긴밀하게 또 연결돼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 뭐 하여튼 우리 직원들 좀 잘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는 거죠? 예, 잠깐만요. 예, 그 우리 공통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초과 근무 현황 한 2년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살수차 뭐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쓴 거죠? 임차? 살수차 임차 용역 현황 2년치 것도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양성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양성면 부면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림 위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그 원곡 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 사항이라든지 네. 뭐 큰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곡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곡 소재지 그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차로로 되어 있는 관계로 아침 출퇴근 시간에 하가천 로타리부터 그 경복도로 입구 2차로가 통행이 엄청 많아서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원곡 소재지 내 도시계획도로 4차선 계획이 아마 원곡면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거는 좀 여하튼 조그만 민원은 있긴 있습니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 가지고 상지문 부락이 있고요. 그 동방마을이 이제 별도 부락으로 분리해 달라고 계속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행정과에다 이제 문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케어를 좀 해주시던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어르신들이 마음 여는 게 사실 하루 이틀 내로 마음 여는 게 아니고 조금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좀 편해지는데 이 편해질만 하면 이제 또 바뀐다는 좀 이런 말씀을 주셔서 원곡에서 이게 실제로 그런 상황인 건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여튼 이제 원곡면에 독거노인이 한 400명 정도 있는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그 지역 보장 협의체 의원님들라든가 우리 찾아가는 복지팀 직원들이 수시로 이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그 직원들이 또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지역 보장 협의체 의원들과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과 더욱 더 접촉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이제 그 입찰 금액, 그 용역 발주 현황 중에 1천만 원 이상 23년도하고 24년도 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입찰 금액 중에서 100% 낙찰률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낙찰 금액을 그냥 써냈다고 보는 거죠. 네, 입찰이 한 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는 동부 EMT만 들어왔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세 군데는 이제 거의 이제 하나씩 해서 100% 나왔던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 나머지도 거의 하나씩 들어왔던 경우입니다. 하나씩 들어왔겠네요. 네네. 보니까 분위기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 입찰이 들어올 때는 몇 개 업체인지는 모르고 써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도 이건 뭐 그냥 100%로 써내는 경우가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원곡면에서 지금 그 읍면동 관리 분리하는 그 어디죠? 거기? 동막부락. 동막부락. 네네. 거기는 지금 행정과하고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시 의견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네. 5월달에 의견을 다시 한번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과에서 7월 중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5월에 다시 한번 원곡면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원곡면 의견 어떻게 내신 거예요? 그 말씀. 원곡면 그 불악 입장과 그다음에 원곡면의 입장은 그 불악 주민들의 뜻대로 동막마을을 분리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데 조례안은 어떻게 정리하는 걸로 했어요? 현재 조례를 보면 이제 행정과에서는 그 전원주택을 뭐 600세대인가 300 그거를 적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례 적용 가지고는 이게 해당이 안 돼 가지고 그 불악 몇 세대 이상 그 조항을 적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분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 아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저희도 좀 한번 하여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뭐 네, 저 제- 면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제 의견도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좀 의견은 뭐 의견 저희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제출했습니다, 행정과에.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그 자료 요구 요청 드리겠습니다. 초과 근무 현황 2년치 거, 네. 그 살수차 임차 용역 현황 2년치 거 네. 이것도 공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곡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진 원곡면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중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섭 일중면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된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그 면은 자체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가요? 1년에 한 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난번에 한 번 받았습니다. 작년에. 네네. 23년도에 받으신 걸로 나오는데 그 일주면이 지적 사항이 엄청 많아서 네. 이거는 어떤 사정인지 좀. 글쎄 저희가 인사이동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인계인수 하는데 좀 공백이 있었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문책 조치가 한 8건 되는 것 같고 그보다 더 많게 뭐 통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업무 미숙, 숙지 미숙이 큰 영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인수인계 공무원분들이 인수인계를 잘 안 해주시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니까 인계 인수를 하더라도 이 신규 직원이 오는 경우 아직까지 공무원의 그 책무랄까 이런 부분들의 그런 거를 잘 그 능력이 아직 배양 안 된 상태에서 인계 인수를 받다 보니까 또 실무는 바로 이렇게 민원은 오고 처리는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감사 지적 사항 같은 것들은 그 만약에 신규로 오거나 부서 이동이 있으면 좀 숙지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중면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려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지금 일중면에 축산 농가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291 농가가 되는 것 같아요. 양봉은 제외하고. 예. 그리고 사육두수는 일중면 인구가 7천 명인데 41만 두 정도 네, 맞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추이가? 글쎄 이제 측정별로 틀려지겠는데 저희 이제 조소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한우랑 돼지 같은 경우는 뭐 현상 지금 현황대로 이렇게 거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주기 여전히 그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여전히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민원은 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단체하고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난 5월달에 축산 냄새 저감 상생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축산농가 대표들도 참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일중면 발전위원회에 환경 개선 분과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축산 냄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이 저감이 돼야 된다. 이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형태로 도와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고무적인 일이네요. 이게 최근 5월에 만들어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주기 3,8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축산 농가는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축산 농가가 일주기에 좀 집중돼 있어서 있는 피해는 모든 면민들이 다 같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 분들의 좀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들을 많이 보일 수 있도록 면에서도 중간자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청미천 저희가 뭐 친수 공간 조성 사업도 하는데 네. 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미천 수질이 나쁜 이유가 그 위에 용인에서 오폐수가 내려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글쎄 구체적으로 뭐 조사된 거는 없는데요. 청미철 수질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축산농가에서 과거에 많이 이제 그거를 폐수를 버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용인에서 들어온 부분은 글쎄 제가 이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그것이 옳다 그러다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이제 그 환경 단체부터 시작해서 또 뭐 환경 우리 그 시청의 환경과 그런 데서도 사실상 그 신고가 들어가면 나와서 수질을 확인을 하거든요. 원인을 확인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봐서는 그렇게 수질이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혹시 청미천 몇 급수인지는 예? 급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환경과에서 그 생태공원을 조성한 데는 매년 한 번씩 그 수질 검사부터 해갖고 생태계 조사를 합니다. 그 보고서를 봤는데 수질 자체는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자체도 지금 교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유지가 되고 있고 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데이터상으로는 좀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과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이장님들은 거의 확신을 하시다시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용인에서 흘려보내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일단 여쭤봤고요. 그 일중면은 주요 현안이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그 시녀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쪽에서 보면은 그 천둥 교차로까지는 저희가 시도가 이미 계획이 돼 있고 보상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그 천둥 교차로에서 일축 초등학교를 거쳐서 삼북리로 넘어가는 우회도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삼북리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대형 그 물류 센터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대형 그 큰 차량들이 다니면서 도심지를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항의도 들어오고 그래고 큰 차량에 대해서는 좀 그거를 제재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빨리 뚫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존에 아까 그 신여병원부터 해서 천둥교차로까지의 4차선 확장이 시급히 돼야 되고요. 그걸 연결해서 삼북리까지 넘어가는 율면으로 넘어가는 우리 시도가 또 확장이 돼야 됩니다. 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의사항 도로 시설가랑 잘 얘기해서 네. 언제쯤 되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의원님, 예, 이관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일중면의 복지 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예요. 이게 이제 대덕면하고 거의 비슷한 편이기는 한데요. 네. 복지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면은 그 독거노인도 많거든요. 그 독거노인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또 고령화도 됐고 하다 보니까 아마 기초연금 수급자가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 담당 팀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보건복지팀장 정영규입니다. 저희 연령대별로 뭐 인원을 쪼개서 조사해 본 건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이제 농촌이다 보고 농촌 인구이고 뭐 이렇게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아무래도 불안정하면서도 소득이 적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대덕면에서는 대답이 사실은 의외로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지금 많이 신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중면에서도 연령이 낮은 쪽에서도 이게 많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소득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끼리 또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중면의 사업을 보니까 그 2023년도에는 한 4,900 정도 강사비 지원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한 지금 이제 3월 달까지 한 것 같아요. 한 1,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참여 인원이 혹시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제가 10개 주신 프로그램을 지금 자료에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한 개 프로그램에 보통 30명에서 4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프로그램에 네, 40명 정도. 40명 정도. 네네. 그 프로그램은 뭔가요? 무슨 프로그램? 노래 교실 아니면은 뭐 그 소셜 댄스라든가 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골프 저기가 있거든요. 골프 교실. 골프 교실. 예. 그 골프 교실도 지금 40명이 넘습니다. 일중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성에서 가장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면에서 많이 담당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주축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청사도 있겠지만 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일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여가를 줄 수도 있고 문화를 줄 수도 있고 생활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로 주신 내용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몇 네네. 명이 현원이 지금 있는지 그거 네. 좀 조사하셔서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그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관할을 하고 계신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통장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정관하고요, 강사 근태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최근 회의. 그래서 가장 최근 버전으로 하나씩만 주시면 네,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인구가 지금 한 7,300이 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죠?
그러면 10,000명이 되려면 2,700 정도 있으면 되거든요. 예. 혹시 일주가시 근처에 아파트 건설 혹시 진행된 거 아세요? 과거에 그 계획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지금은 현재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저는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만약 그게 진행이 된다면 2,000명 정도 만약에 예상했을 때는 거의 10,000명 수준 가거든요. 예, 예. 이 인구 증대에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럼요. 저희 일중 면민들도 네. 아파트 건설을 많이 원하고 원하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서글픈 얘기인데 일축하면은 냄새 나는 그냥 당연히 여겨지는 게 너무 서글픕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파트 만약 부지가 진행이 잘 된다면 그 근처에 있는 돈사라든가 그걸 무창형으로 다 만들든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해주시면은 아파트가 건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맞죠. 예. 예, 감사합니다. 광역 지도자가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마을 여기 보시면 광역 지도자. 저도 생소한 단어라. 저도 이제 칠 저기 페이지 이 보시면.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음 네. 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행정리에 소속돼 있지 않는 그런 지도자이면서 과거에 회장을 하셨거나 뭐 이렇게 그쪽에서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광역 지도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마지막으로 그 돈사가 꽤 많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폐쇄될 예정된 돈사가 있습니까? 올해든지 앞으로든지 제가 파악하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시면 용역 발주 현황에서 이 다른 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기는 뭐 한 곳에 다 집중적으로 주셨네 보니까 우리 그 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로는 안 내려오는 거죠. 말 그대로 수의계약 하는 뭐 기준이나 이런 거 네.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번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것도 좀 골고루 좀 분배해서 주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 다른 읍면동은 그래도 했는데 여기는 그냥 쭉 다 주셨네. (24년도에도) 벌써 여기는 2개를 가져가셨네.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글쎄, 저기 이제 이 설계를 맡기면서요. 보통 그 현지 사정을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일축을 아주 너무 잘 하시는데, 그렇죠? 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실 의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중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일중면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국체 축산면 부면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록별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인데요. 복지 대상자 현황 보시면
독거노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여긴 것 같아요. 죽산면 네, 1,570명.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를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대덕면에서 얘기를 들었을 땐 청년도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다시 이제 다른 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만 받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일죽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독거노인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혹시 그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함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해보셨나요? 몇 분이 이제 중복이 돼서 이제 파악된 거는 현재 없고요. 중복이 된 거는 없다고요? 저기 복지 담당자가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김원주 주무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초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 65세 이상이신 분의 대상일 수도 있는 거고 두 분이 대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상 혼자 사는 가구만 이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되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럼 그 예. 명수가 몇 명인지는 아직까지 그 파악은 안 구체적으로 됐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그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예, 저희 죽산면에서도 지금 독거노인 분이 지금 많으신 거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장수하시라는 의미에서 어르신 장수 사진을 지원을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그 저소득층 그 독거노인 어르신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 사업을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자체 사업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노인 돌봄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 중에 AI 노인 말보 서비스라고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 그 심리적인 변화가 있거나 위험 감지가 됐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 AI 상담원이 그 매주 1회씩 그 상담 전화를 통해서 그분의 심리 변화 같은 경우를 감지를 해서 위험 사항이 생기면은 그 담당관한테 그 호출을 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도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기 요양 등급을 많이 이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서 등급을 받으시면은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은 이제 케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노인분들 같은 경우 이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사실은 도움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있어서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좀 뭔가를 하고 계시나요? 작년서부터 이제 행복마을 관리사무소가 이제 10명의 이제 근무 인원이 있어갖고 매주 이제 뭐 순찰을 돈다든가 이렇게 해갖고서 작년에도 위급한 홀몸 노인을 119에 신고를 해갖고서 구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같은 페이지인데요. 경로당 현황에 보니까 죽산리에 있는 죽산 경로당이 휴지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죽산 경로당은 이제 학구단이었는데요. 이제 죽산 노인회에서 이제 회장님이 임의로다가 뭐 그 경로당을 뭐 강아지를 키운다든가 뭐 이제 거기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기거를 하고 계셔갖고 저희들이 작년 12월 30일 금년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 퇴거 조치를 하고 완전히 거의 저기 휴지 조치를 한 겁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올해 예.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그러면 1년. 사용을 못 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은 만약에 너무 덥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제 어디로 피해 하시? 원래 이제 피할 이 수 있나요? 학구단은 경로당이 예전에 이제 없었을 때 이제 다른 마을 노인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중부 경로당이라든가 뭐 동부 경로당 그 인체에 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구단이 죽산면에는 죽산 학구단하고 이제 두교 당목 그쪽에 이제 성남 학구단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구단 역할을 못 하고 임의로다가 이제 거기서
불법적으로 다 이제 기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지 조치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너무 더울 때는 어디로 그럼 피신을 하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경로당이 이제 10명 이상이 이제 회원이 돼야지 경로당 충족 요건이 되는데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경로당 이제 그 회원 수가 이제 저기가 안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분 또 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저는 이따 하겠습니다. 네. 박근배 의원 하실 거 있죠? 박근배 의원. 이제 죽산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아닙니다. 네? 죽산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닌데 제가 그 소감 부처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동안선 복지센터 있죠. 예, 예. 거기 말고 그 실제 난강토건 그 아파트 건설 현장 옆에 그 논을 매입해서 이제 두원강고 바로 뒤쪽이죠. 예. 매입해서 또 건물 하나 3층 규모로 짓더라고요. 질 예정인데요. 예. 제가 설계도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죽산면 관할하시니까 1층에 2층이 이제 그 강당입니다. 3층이 공교롭게 어린이 프로그램실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2층에서 강당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면은 그 소음은 분명히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위가 공격이 어린이 프로그램실이니까 그 소음이 아마 차단된다 해도 아마 시끄러울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재가 났을 때 어린이는 낮은 층으로 원래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예. 3층에서 두게 되면은 피난할 때 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설계도면 한번 보시고 어제 면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잘해주셔서 도면을 바꾸셨다면은 어린이는 안전한 곳으로 강당은 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그거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면에서 이제 뭐 건축 설계라든가 뭐 이런 건 직접 관장을 하지 않고 이제 건축과라든가 건축 허가 부서에서 일단은 서류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그 설명 자료 15페이지예요.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이 된 건 중에 두교 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가 2,900 정도가 더 증가했는데 요거 어떤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요건에 대해서는 좀 산업팀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산면 산업팀장 김유수입니다. 요 설계 변경권은 그 당초 두교 산업단지 위에 물류단지가 있는데요. 그 물류단지 그 도로 밑쪽으로 포장하면서 도로가 지금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물이 많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공사 중에 주민들이 빗물이 많이 흐르고 물이 많이 흘러서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우수바지하고 우수관을 좀 묻어달라 이렇게 건의하셔가지고 그걸 해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공사는 물류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네네.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공사와 간섭이라고 써놔서 설명의 물류 단지 공사와 간섭 및 현장 여건이라 그래서 여쭤본 건데 물류 단지가 입지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죽산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500여 세대. 예. 그게 분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모르는데요. 한 100세대 정도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죽산 주민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외지인들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기존에 살던 죽산면 분들이 분가를 하거나 세대가 쪼개지거나 예.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님. 지금 분양이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상당히 어렵다. 네. 그래서 한 100세대 정도는 일단 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난강토건에 직접 여쭤본 사항은 아니고요.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혹시 부위원장님 죽산면 오신 지 2년 됐지 않으셨어요? 2년 6개월 됐습니다. 왜 죽산면에 그렇게 오래 계신?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죽산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죽산도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예, 지금 줄고 있습니다. 축산면은 앞으로 좀 뭐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때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 갖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축산의 노인 인구가 지금 점차 계속 늘어나서 지금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출생은 뭐 1년에 뭐 현재까지 지금 4명 됐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작년에는 9명, 재작년에는 10명 계속 또 출생아도 또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축산면이 발전이 되려 그러면 이제 뭐 종합적인 뭐 지금 개발 초기지만 뭐 당목리 그쪽에 좀 그게 좀 공사 해낸 이제 뭐 공사 사항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면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목리에 들어오는 종합시설, 예. 복합문화시설 예,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두연 삼거리서부터 구교동까지 이제 넘어가는 도로가 이제 기존의 구교동서부터 이제 죽산 무지개 아파트까지는 이제 4차선으로다가 이제 확포장이 돼 있는데 두연 삼거리서부터 그 구교동까지가 지금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개설이 된다 그러면 우측보다 좀 차량 통행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뭐 각종 건의는 좀 많이 드렸는데 죽산 조교 앞에 지금 속도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무인 카메라가. 네네. 그 카메라로 인해서 지금 거기가 거의 뭐 통행이 네. 거의 뭐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 통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뭐 경찰서에 지금 2번씩이나 그 무인 카메라를 이제 감시 카메라를 위치를 좀 조정을 해달라 요구를 했지만 지금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 카메라 때문에 차량들이 그리로 안 다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거기에서 지금 많이 지금 속도 위반이라든가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2배이기 때문에 13만 원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지금 차량 통행을 안 한다고 지역 주민들이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예.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예. 보호할 그 가치도 충분히 있어서 예. 그런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도 심의위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과 끝이기 때문에 가다가 신호가 바뀌어 버립니다. 네. 요 가운데쯤 있으면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신호 이제 좀 금방 서 갖고서 이제 걸리질 않을 텐데 네네. 끝과 끝에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많이 지금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쨌든 죽산 수해복구 사업 도로 아직까지 네.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갈등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지역에서 지금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본 다음 주 6월 26일 날 이제 건설관리과장하고 이제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죽산면에서 이제 지역 이제 뭐 단체장님이라든가 지역 주민하고 같이 해서 현장 이제 상황을 지역 주민에게 이제 보고 드리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잡으셨네요. 예. 건설관리과 그 담당 부서에서 예. 계속 설명을 했다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소통은 뭐 여러 번 한다고 억울한 네. 건 아니니까. 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네네. 또 농협 하나로마트 앞 주변에서 지금 각종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좀 지연이 됐던 상황 같습니다. 또 면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예,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못 들어서 그런데 그 신호등 문제점 때문에 예. 차량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학교 근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죽산 초등학교 말씀하세요? 예, 죽산 초등학교. 그 큰 길 말씀하시는구나. 예, 그 예. 면사무소 앞에서 예, 쭉 예. 나가는 길 말씀하시죠? 그게 지금 그 CCTV 그 감시 카메라.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예. 과속 감시 카메라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있어서 지금 현재 거기가 이제 인도 이제 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도가 이제 2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3군데. 근데 이제 끝과 끝
끝에 이제 감시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제 잘못해갖고 신호를 못 보고 그냥 가버리면 이제 단속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앙 쪽으로다가 좀 옮겨달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건의를 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워낙 그 설치를 한번 해놓으면 예. 문제가 다시 이게 없애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민원 때문에 잠깐 설치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것도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교통이라든지 또 경찰서하고 협의 봐서 그것도 설치하게 돼 있는 거라 한번 설치하게 되면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또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점은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번 네. 교통정책과하고 확인해서 네. 좋은 방향을 한번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자료는 없어요. 미세먼지 사수 차량 연간 계약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하셨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이제 1년에 이제 들어온 게 이제 1,540만 원인데요. 예. 상반기에 770만 원이 이제 발주가 돼 갖고 이제 발주는 이제 뭐 100% 저기로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장비 임차료로다가 이제 용역이 됐기 때문에 100%로다가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저 말씀 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냥 사수 차량 관련돼서 최초 계약부터 예. 현재까지 계약 내용을 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있으면 그것도 자료 좀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초과 근무를 축산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면에서도요. 예. 예. 그 현황 그 관련된 2년 정도를 예.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제 축산면 부면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